네, 대박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우리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이제 FMC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요. FMC에서 결과가 이제 우리가 딱 원하던 그리던 시나리오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0.75%포인트를 인상하긴 했지만 일단 앞으로는 이제 약간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이제 화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애플이나 아마존도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제 기업들 실적도 어쨌든 잘 나왔고, 그리고 FMC에서의 이제 긴축 행보도 이제는 조금 더뎌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대로 850포인트 정도 선까지는 시장의 길을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박이님들도 지금 당장은 일단 우려감 살짝 좀 접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 시장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제 주말 동안에나 뭐 다음 주 돼서 뭐 새로운 소식들이 나와서 뭐 시장이 또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건 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 3주 정도? 2주 정도? 2주 정도 흐름이 좋지 않을까,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뭐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850포인트까지 시장이 앞으로 한 10% 좀 안 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동안 또 이제 공략을 해서 우리가 노려봐야 될 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좀 공략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수출 모멘텀이 생긴 섹터가 있죠. 바로 방산주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수출 누적액이 올해만 25조를 돌파를 했다 그래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주가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을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우리 중국에 처음으로 이제 화장품 수출해가지고 화장품이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변모한 것처럼 이제 방산주가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주가 랠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박 터뜨린 한국 방산 수출 비결은 가성비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 누적액 25조 원 돌파 예상, 세계 무기 시장 비중도 증가하고 한국산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무기들이 이제 뭐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폴란드 쪽으로 대규모 거래가 이제 체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폴란드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동유럽 쪽에 다른 국가들 쪽으로도 이제 연쇄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수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전투기 쪽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근데 문제는요, 종목들이 다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뭐 예전에 우리 뭐 3만 원대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6만 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두 배 랠리가 결국 나왔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한국항공우주도 일단 더 갈 수 있겠죠. 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이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이 현대로템도 이제 바닥권에서 한 번에 26,000대, 27,000원대까지도 주가가 이제 올라가 버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 그리고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반등 나올 때 이제 가장 빠르게 뭔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당장에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일단은 단기 급등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뉴스도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은 수출이란 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나올 텐데 그 공백 기간에는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이제는 좀 방산주도 성장주 섹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그냥 시장 안 좋을 때나 방산주 보고, 뭐 북한이 미사일 팡팡 쏠 때나 방산주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주로 보고 이제 상당히 좀 긴 흐름을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는 바로 이제 신재생 쪽입니다. 신재생 쪽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정책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의 실적이었어요.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가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세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35,000원에서 바로 45,000원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순이익도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고,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태양광 쪽에서 이익률이 엄청 크게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좀 적자가 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한 방에 아주 큰 흑자가 나오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흑자가 나왔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내용을 체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판매 단가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서 판매가 또 많이 된 거죠.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쏘아올린 혼돈이 재생에너지 쪽에 이 발전 단가가 오히려 싸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유가랑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유가가 $40대 우리가 머물러 있었을 때 이때는 이제 태양광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발전 단가가 좀 비싸다. 당장에 이 돈을 지불을 하면서 저 태양광을 설치한 데 있어서 약간 회의적이었다. 이제 정부 지원이 아니면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민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휘발유나 아니면 천연가스보다는 이제 태양광이 오히려 돈이 싸게 먹힌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유럽이 판가가 상승을 했고 거기서 상당히 판매가 가속화됐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으로 밀어주지 않아도 태양광 자체가 일단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준비 기간에 필요한 풍력은 조금 이제 뒤에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신재생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그리고 수소도 같이 묶여서 움직이거든요. 수소 쪽에서는 두산 피어세. 이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선순위에 따지면 태양광이 가장 빨리 이제 이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고 그 다음에 풍력과 수소는 이제 그 이후에 따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이 나오면 좀 지켜보던가 아니면 유닛 테스트를 대안으로 좀 보던가.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에 태양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차세대 태양광인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국내 최초 양산이 가능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빠르면 이제 내년 이후에 양산이 가능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차세대 태양광에 또 이제 주력으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게 이제 메리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하나솔루션이 조정이 나오면 하나솔루션을 보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쪽에서는 태양광 바닥권에 있는 이제 유닛 테스트나 아니면 풍력인 CS 윈드 그리고 두산 피어셀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양극재 쪽에 대형 이슈가 있는 쪽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어제 주가가 또 20%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GM 쪽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공급 계약이 13조 7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년간 공급하는 게 이제 13조 7천억.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만한 소식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어저께 이제 시그널을 뒤로 그 이후에도 추가로 주가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GM 쪽으로 이런 대규모 수주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LG 화학도 받아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면 57조 규모입니다. 그리고 8년간 납품, GM의 전기차 5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그래서 LG 화학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제. LG 화학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LG 화학은 아직까지도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까지 좀 발생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과 LG 화학 이런 종목들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관심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로봇 쪽도 가시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의 첫 산물은 배달 로봇이다. 내년 길거리 곳곳 누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보게 되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길거리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배달 로봇이 배달 로봇 우리가 식당 안에서 서빙 로봇은 이제는 완전히 친숙해졌잖아요. 서빙 로봇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배달 로봇도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배달 로봇 만드는 회사는 어딜까요? 이 배달 로봇 만드는 회사가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동행인 없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다음 주 첫 선을 보인다. 로보티즈가 서울 마곡동 일대에서 주행 테스트 시작한다. 현정요원 배치하는 실외 자율주행 첫 사례다라고 하면서 음식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음식 배달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내 로봇이나 실외 로봇 이거와 관련된 종목은 바로 로보티스니까 로보티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로보티즈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데 미리 일단 주가가 우리가 좀 선점하고 공략해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로보티즈가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은 로봇은 이제 막 진출하긴 하지만 워낙에 실적이 좋은 다른 쪽에서 워낙에 실적이 좋은 인탑스 그리고 이렌텍 그리고 SPG는 이제 감속기 최초 국산화한 SPG RS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요렇게 정도만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지수 때도 RS 오토메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고요. SPG도 이제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렌텍하고 인탑스는 그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렌텍이나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쪽에서 이제 실적이 견고하고 튼튼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로봇 모멘텀이 장착이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한 이 5가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의 이슈는 이제 로보티즈가 당장의 이슈다. 이 부분 참고하고 일단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될 종목으로는 로보티즈를 좀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계속해서 시장에 좀 관찰하고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제는 뭐 섹터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도 슬슬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종목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의도적으로 좀 피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 조금 우리가 뭐 한 1, 2주만이라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면 이 구간에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딱 보고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대박님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시장 한번 잘 올라갈 수 있게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